단가드 에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설정상 사이즈가 200m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설정상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우 앵글이 특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가벼운 펀치 액션, 이렇게 강하게 주먹을 내지르는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고요. 그리고 킥 액션도 한번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고관절이 꽤나 튼튼한 편이기 때문에 다리 들어 올리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또 그 시절 액션 하면 이런 킥도 종종 나오니까요. 오늘 리뷰는 바로 모데로이드 혹성 로보 단가드 에이스의 단가드 에이스! 2025년 12월에 발매를 했고요. 가격은 국내 판매가 기준 76,0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베스트합의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 혹성 로보 단가드 에이스라고 하는 이 애니메이션은 원작 기준 1977년 작품입니다. 그랬던 게 이제 한국에서는 1986년도에 TV 방영을 했었던 그런 로봇 애니메이션이고요. 일단 저보다 나이가 많죠. 애초에 방영 기준으로 따져도 확실히 저보다 한 세대는 위의 애니메이션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여차저차 이런 로봇이 있었다라는 것 정도로 저도 알고 있었다가 고전 로봇 애니메이션들이 꽤나 스토리라든가 이런 재밌는 애니메이션이 많아서 찾아보다가 또 알게 된 그런 로봇이기도 해요. 뭐 일단 다른 것보다도 이 패키지 일러스트에서 느껴지는 이 70년대 내지 80년대 향수가 이게 좀 굉장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나 이 들고 있는 팔, 이 어깨 부분이라든가 이 얼굴의 이 진지함, 이거 가까이서 봐야 돼요. 보입니까? 이 진지함이? 범접할 수 없는 근엄함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 굉장히 레트로 감성 충만한 그런 일러스트? 그 약간 느낌이 그렇죠. 패키지 자체는 뭐 옆에서 보면 단가드의 모습이 보인다거나 눕혔을 때 아까 일러스트가 보인다거나 뒷면에도 뭐 여러 가지 변형 가능하다라는 거라든가 무장의 구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조립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조립하고 들어왔습니다. 구성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매뉴얼 먼저 볼 텐데 언제나 그렇듯 모데로이드 매뉴얼 2개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조립 매뉴얼이고요. 하나는 변형용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티커, 여분의 스티커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본체에 그대로 쓰이는 건데 밑에 있는 거는 코스모 에로우, 그러니까 무장에 쓰이는 라인 스티커입니다. 아무래도 좀 얇고 뾰족한 스티커여서 그런지 여분으로 2개씩을 남겨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내가 부착해놓은 스티커가 좀 훼손이 됐다라던가 그러면은 좀 교체해서 쓸 수 있게끔 해준 것 같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본체에 쓰일 부속품들이겠죠. 일단은 교체용 손부터 봅시다. 손은 총 3종이고요. 일단 본체에 주먹손 껴놨고 구멍이 뚫린 무장손이 한 세트에다가 편손이 한 세트 부속되어 있습니다. 손 모양 자체는 굉장히 투박한 느낌이긴 한데 그 시절 감성 떠오르는 조형이기도 해서 좋네요. 그리고 기본 무장이라 할 수 있는 코스모 에로! 이 단가드의 요 정강이에 있는 저 빨간 색깔 파츠가 떨어져 나와서 손잡이를 잡고 사용하는 그런 무장이기도 합니다. 근접 무장이기도 한데 투척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 무장이기도 해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앞뒷면으로 다 스티커가 부착되는 형태입니다. 이 회색깔 스티커 아까 여분 남던 거 있죠. 그걸 쓰고 있는 형태고요. 약간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제 뒷면에는 접합선이 좀 있다는 거. 그래도 최대한 어색하지 않게 단차를 맞추려고 했던 거는 보입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빼고 교체해서 이 코스모 에로우를 앞뒤로 전부 다 연결해서 이제 창 형태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사실상 필살기 같은 느낌으로 쓰기도 했죠. 이걸로 찌르던가 강하게 베어내거나 등등등 말이죠. 그리고 파일럿이 탑승하는 단독 전투기인 가드런처. 전투기 형태에 딱 이게 딱 봐도 콕피트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이제 파일럿이 탑승을 하고 변형했을 때는 기수가 되기도 하고 또 로봇이 됐을 때는 헬멧이 되기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파츠 자체가 변형용 헤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츠가 전개되고 변형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좀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형용 헤드, 비변형 헤드 선택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 가드런처용 랜딩 기어도 있습니다. 먼저 앞바퀴를 여기다가 이렇게 밑에서 끼워주고
뒤에서부터 뒤쪽 바퀴를 끼워서 랜딩 기어의 완성! 이렇게 해서 그냥 바닥에 편하게 세워놓는 게 가능한 거죠. 다음도 랜딩 기어인데 이쪽은 변형했을 때 세틀라이저용 랜딩 기어입니다. 변형 후에 사용할 수 있는 랜딩 기어인데 작중에서도 변형하고 이렇게 랜딩 기어로 굴러다니던 그런 모습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그냥 이제 별도로 탁 장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변형용 백팩도 있습니다. 단가드의 백팩이 이렇게 날개가 전개되고 하는 식으로 변형을 하는데 그거를 구현해줄 파츠죠. 이따가 변형할 때는 이렇게 가운데 파츠를 떼서 장착을 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할 겁니다. 날개 자체도 크고 적당히 두툼한 느낌으로 조형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세틀라이저용 다리 날개입니다. 발목 주변에도 작은 날개가 생기는데 그걸 구현하기 위한 파츠죠. 그리고 세틀라이저용 스탠드도 있습니다. 아까 랜딩 기어를 써도 되는 거고 이 스탠드로 공중에 띄워도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체인 단가드 에이스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게 1977년도 애니메이션이라고 했잖아요. 한국도 86년 방영이기도 했고 되게 투박하면서도 진짜 그 시절 감성 잘 살아있는 디자인이긴 합니다. 물론 그 시기에 있었던 로봇 애니메이션의 다양한 그런 영향도 받았겠죠. 특히나 이 시기에는 다양한 슈퍼로봇들이 넘쳐나던 시절이라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단가드 에이스가 인상이 많이 안 남을 수도 있긴 합니다. 특히나 바로 이 단가드 에이스 이전작이 그 대공마룡 가이킹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그 시절엔 슈퍼로봇이 넘쳐나던 시절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수많은 로봇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약간 차별점을 둬야 한다라는 그런 것 때문인지 실제 애니메이션에서 스토리 자체는 좀 뭔가 적을 물리친다라는 느낌보다는 인류가 다른 행성으로 이주해야 한다라는 그런 스토리가 맥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당시에 다른 로봇 애니메이션들의 그런 스탠다드한 되게 노멀한 그런 배경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로봇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슈퍼로봇스럽게 베이직한 느낌이 들게 되게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게 그 시절 느낌 나게 약간 다리 디자인 보면 다리에 큰 장식 없이 막 큰 이런 뭐 코스모 에로 이런 무장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면은 조금 투박하면서도 디테일 많이 없고 적당히 각져 있거나 또는 원형이거나 막 이런 느낌. 이게 팔이나 다리에서 많이 그런 느낌이 묻어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몸통 같은 경우도 복잡한 거 없이 큰 무늬 하나 요런 것도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데로이드 사이즈 같은 경우는 직접 재보면 18cm 정도 됩니다. 네, 18cm 정도 딱 뿔까지가 적당한 사이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머리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죠. 일단 머리 자체도 되게 다부진 디자인입니다. 단단해 보이는 디자인인데 지금 쓰고 있는 헬멧의 형상 자체가 아까 구성에서 봤던 이 가드 런처라고 하는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이제 비슷한 형상의 그런 헬멧 형태가 보이죠. 단지 좌우에 있는 뿔의 사이즈가 좀 다를 뿐이라는 느낌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이마 정중앙에 있는 게 콕피트입니다. 여기에 파일럿이 탑승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 주변에 패널 라인이나 디테일 자체는 과하지 않게 그냥 적당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얼굴도 보면은 얼굴이 도색 파츠를 쓰고 있는 부분인데 눈부터 검은 색깔 아이라인, 턱에 있는 파란색 라인까지 깔끔하게 그런 색깔들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부진 저 입, 앙 다물고 있는 입, 근엄해 보이는 이 표정까지 아주 표현이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묘하게 입술 라인이 이게 리얼한 게 특징이거든요. 그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가슴에 큰 문양이 하나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되게 스탠다드한 느낌이라는 그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되게 볼륨감 있고 튼실한 가슴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당장이라도 이 무늬에서 뭔가 발사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 당시 슈퍼 로봇들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흉부 위쪽으로는 이제 은색깔로 사출된 메탈릭 실버 사출 파츠를 쓰고 있고요. 주변으로는 메탈릭 블루 계통의 좀 밝은 블루 그런 계통의 파츠를 쓰고 있습니다. 사출 자체는 메탈릭으로 되어 있어요. 입자가 살짝씩 보입니다. 복부까지도 이제 같은 색깔의 파츠를 사용하는 형태인데 가만 보면 가슴 양옆에도 경첩이 있어서 가슴을 오픈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리고 백팩으로 가보면 역시나 이제 부스터 부분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기본 형상 자체를 구현을 해놓은 형태고요. 그리고 백팩 정중앙은 은색으로 사출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깨 자체도 어깨 위쪽에 미사일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텔레포테이션 미사일이라고 하는 건데 뭐 안쪽에 미사일 탄두 형태도 뭐 검은색으로 분할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쓰고 있고요. 어깨 바깥쪽에 이 동그란 내부 검은색이 스티커인데 이제 색 채우기용 스티커입니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어색함이 좀 덜어지죠. 그리고 어깨는 전체적으로 메탈릭 사출된 파츠가 감싼 형태입니다. 아래쪽으로도 이제 관절이 들어가는 회색깔 파츠가 들어가고요. 팔 하박 같은 경우도 그 동그란 약간 그 시절 감성 느껴지는 디자인의 팔뚝 이런 디자인도 볼 수가 있죠. 역시나 메탈릭 블루 계통의 진한 블루가 사출되어 있는데 입자도 적당히 과하지 않게 이쁘게 되어 있네요. 색깔도 진하고요. 그리고 골반 쪽에 도색 파츠 2개를 더 쓰는데 그게 바로 이 가운데 문양입니다. 안쪽에 빨간색, 겉에 노란색 이 도색되어 있는 파츠인데 기본적으로 이 가운데 V자 파츠가 분할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게 포인트. 그리고 골반 좌우에 빨간색 부분이 파츠 분할로 내부에서 분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 허리 양옆에 있는 작은 파츠 제가 알기로는 일단 레이저 발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형 후에 쓸 수 있다라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의외로 로봇 상태에서는 안 썼던 부장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골반의 형상 자체는 각진 디자인이 포인트, 디테일은 많지 않고 되게 단단한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허벅지, 각진 허벅지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다리 하박보다 허벅지가 짧죠. 조형 자체도 길쭉하게 뻗어있는 느낌이면서도 허벅지도 적당한 각진 이런 외형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허벅지 뒤쪽으로 이렇게 홈이 파여 있는데 이건 변형 파츠를 쓸 때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시켜줄 부분이에요. 그리고 무릎 관절도 분할 처리되어 있고 지금 무릎 뒤쪽에 커버 파츠도 분할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동할 때 여기가 따로 움직여줄 거고요. 그리고 무릎 아래쪽으로는 되게 단단해 보이는 각진 다리 외형이 인상적입니다. 빛 반사를 시킬 때 각진 게 확실하게 노출되는 그런 게 드러나는 형태이기도 한데 정강이에 있는 게 이제 코스모 에로우라고 하는 무장입니다. 아까 이제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무장이기도 한데 작중에서 보면은 이거를 사출시켜서 따로 공격하기도 해요. 꼭 손에 쥘 필요는 없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정강이 가운데에 있는 이 회색깔 라인은 역시 스티커 쓰고 있습니다. 아까 여분으로 남던 스티커 있죠? 그걸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다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각진 게 되게 각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꽤나 엣지가 좋아서 빛 반사했을 때 각진 게 탁 하고 두드러지는 이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뒤에서도 볼 수 있지만 발목 파츠는 빨간 색깔 파츠를 쓰고 있습니다. 대신에 바깥쪽에서 보면 이제 발목 바깥쪽이 노란색인데 스티커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스티커에 노란색 스티커가 있는데 이 발목 안쪽에 쓰이는 거세요. 그리고 발 자체도 투박한 디자인, 발 앞쪽에 이제 검은색으로 내부를 색 채우는 스티커 쓰고 있고요. 발꿈치 쪽으로는 동그란 이제 프레임 파츠를 따로 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발바닥은 되게 심플. 자, 그럼 이제 가동도 봐야겠죠. 일단 목 자체는 볼 조인트 연결입니다. 그리고 이게 변형 구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목 연결 자체를 열쇠구멍 방식으로 해요. 이렇게 뒤집어야 빠집니다. 이게 아예 진짜로 열쇠구멍 마냥 볼 조인트에다 홈을 파놨어요. 수평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아예 홈을 파놔서 조인트의 돌기를 거기 맞춰서 껴야 돼요. 그래서 잘 넣고 돌리면 고정되는 방식. 그래서 고개 돌리거나 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다. 간섭받는 것도 없고요. 고개 들고 숙이는 것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도 방금 이야기한 볼 조인트와 동일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팔을 들면 이제 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안쪽에 살짝 홈이 파여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어깨 볼 조인트도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안쪽에 관절이 뽑혀 나오면서 이제 어깨를 앞으로 쭉 빼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깨 바깥쪽, 그러니까 팔에 관절이 더 들어 있어서 이걸 통해서 앞뒤로 이렇게 돌려주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옆으로 드는 것도 여기서 관절이 좀 있어서 추가적으로 팔을 더 들어줄 수 있는 형태. 애초에 디자인상 팔을 완전히 옆으로 드는 게 힘든데 안쪽에 관절을 더 심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깨를 빼면서 이 관절까지 써서 팔을 좀 많이 들어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물론 뭐 팔 돌리고 하는 거는 뭐 큰 문제 없죠. 그리고 팔 상박 쪽에 회전축 들어가 있고요. 관절은 단일 관절로 딱 90도보다 조금은 더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고, 손목은 볼 조인트입니다. 이쪽은 따로 뭐 열쇠구멍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손 교체할 땐 편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변형 구조상 허리 관절은 따로 있지 않아요. 대신에 허리에 분리 기믹을 통해서 이렇게 살짝 뽑아서 걸쳐주면은 살짝은 상체를 숙인 듯한 느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고정 락을 풀어버린 거라 분리가 돼버린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 분리 기믹 자체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하는 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관절이 의외로 되게 유연한데 지금 뭐 스커트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대신에 축이동이 있어서 이렇게 고관절 자체를 밑으로 쭉 빼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넣은 상태, 오른다리가 넣은 상태, 왼다리가 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축을 통해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옆으로 드는 거 역시 편안하게 들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허벅지 쪽 회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재밌는 거는 무릎 쪽도 회전을 한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무릎 상박 쪽이 회전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릎은 단일 관절이고 오금 쪽에 외장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이죠? 들어가면서 가동을 하면서 90도 이상 꺾여지는 무릎을 볼 수 있죠. 대신에 이렇게 완전히 접으면 무릎 쪽 회전은 안 됩니다. 한 90도 정도까지만 해서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발목 상당히 유연한 편인데 일단 연결은 볼 조인트입니다. 돌아가는 거 편안하게 돌릴 수 있고, 그리고 안쪽으로 꺾을 때 안쪽에 있는 관절이 뽑혀 나오면서 꽤나 많이 꺾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발목을 굽히는 건 좀 약해도 뒤로 뻗는 게 안쪽 프레임이 가동을 하면서 또 이제 변형 구조를 이용하는 건데 완전히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다리 디자인상 허벅지가 좀 짧은 편이라서 이런 무릎 꿇기가 좀 힘들 것 같았는데 의외로 깔끔하긴 아니라도 불가능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무릎 꿇기가 된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액션 보기 전에 이제 무장이라던가 몇몇 가지 기믹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이 코스모 에로우의 사용 방법, 그냥 이거를 손에 쥐어도 상관이 없지만은 일단 설정상은 이 정강이에 있는 게 코스모 에로우가 되는 거니까 한쪽을 빼고 한쪽을 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덕분에 요 정강이에서 빼고 끼우는 거는 되게 간편하게 되어 있어요. 조인트가 복잡한 구조도 아니고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빠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가드런처의 사용, 그러니까 이게 변형용 헤드라고도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끼워놨던 이 랜딩 기어를 빼고요, 빼버리고 콕피트 부분을 이렇게 앞으로 눕혀주면은 이제 헬멧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단가드의 헤드로 가서 기존에 쓰고 있었던 이 헬멧을 벗겨줍니다. 쑥 벗겨주면 이렇게 기존 머리가 드러납니다. 안쪽에 그 근엄한 입술과 메카닉스러운 머리 형태랑 디테일이랑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기존 가드 런처로 교체하는 겁니다. 짠! 처음에 끼워놨던 헤드랑 비교하면 사이즈 차이가 꽤 큰 편이거든요. 그치만 이쪽은 변형용 헤드라는 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리고 가슴을 앞으로 슬라이드, 해치, 오픈! 안쪽에 펄서 캐논이 들어있습니다. 작중에도 자주 사용하는 무장이기도 합니다. 외부랑 내부가 확실하게 분할되어 있어서 색깔 구분도 있고요. 열고 난 이 해치 부분에도 나름 내부 디테일이 있고요. 그리고 캐논 주변도 패널 라인이 꽤 멋지게 되어 있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액션 포즈도 봐야겠죠. 먼저 구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 시절 거대 슈퍼로봇은 로우 앵글이 제맛이죠. 특히나 단가드 에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설정상 사이즈가 200m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신에 애니메이션 속에서 그 거대함이 자주 표현된다라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설정상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우 앵글이 특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가벼운 펀치 액션, 이렇게 강하게 주먹을 내지르는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고요. 그리고 킥 액션도 한번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고관절이 꽤나 튼튼한 편이기 때문에 다리 들어 올리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또 그 시절 액션 하면 이런 킥도 종종 나오니까요. 그리고 벌써 캐논! 약간 그 시절 슈퍼로봇답게 기술을 쓸 때는 언제나 그 기술명을 외친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단가드 에이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쓰던 기술이 아이 블래스터 라이플이란 건데 눈에서 빔을 발사하는데 그냥 일직선으로 빔이 나가는 게 아니라 마치 약간 안경 내지 선글라스 모양으로 이렇게 빔을 모아서 발사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다른 기술이 텔레포테이션 펀치! 펀치라는 이름 때문에 로켓 펀치 계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팔을 앞으로 내밀고 저 펀치 형태의 에너지 탄을 발사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로켓 펀치 같은 건 따로 있습니다. 하드 펀치라고 해서
정말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펀치를 발사하는, 그러니까 에너지 탄을 발사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물리적인 주먹을 발사하는 그런 펀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코스모 에로우를 발사! 이거 자체가 탄환이 돼서 날라서 적을 공격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뽑아 들어서 날아오는 거를 이렇게 손에 쥐고 사용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그 근접무장인 검 형태로서 활용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두 개의 코스모 에로우를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두 개를 하나로 합친 더블 샤프트라는 이름의 무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약간 피니쉬 무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대로 더블 샤프트 휘둘러서 적을 두 동강을 내버린다던가 아니면은 아예 적의 몸에 이게 박혀버린다던가 뭐 그런 느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 그럼 이 단가드 이제 비행체인 세틀라이저로 변형해 보도록 합시다. 세틀라이저로 변형할 때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오픈 단가드 체인지 세틀라이저 세트 온! 바로 가보도록 하죠. 일단은 등으로 가서 백팩을 제거해 줍니다. 이제 교체용 날개 있는 걸로 바꿀 거고요. 팔 하박도 이제 빼줄게요. 그대로 양쪽 다 빼주고, 그리고 머리에 헬멧도 제거해 줍니다. 그대로 벗겨주고, 이제 복부에서 상하체 분리를 해줄 건데 이 옆구리에서 돌기 하나씩이 잘 붙잡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비틀어주면은 깔끔하게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상하체 분리 완료. 이 상태에서 그대로 머리를 눌러서 넣어줍니다. 이때 재밌는 게 아래쪽 해치가 닫혔거든요. 이게 머리가 슬라이드 하면서 내려오면서 내부가 채워지는 형식이에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다시 머리 꺼낼 때도 아래를 눌러주기만 하면 알아서 올라오죠. 이렇게 상체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따로 내려놓고요. 하체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형용 헤드였죠. 가드 런처를 가지고 옵니다. 아까 이제 헬멧으로 썼기 때문에 기술을 다시 들어주고요. 이번에는 이대로 두는 게 아니라 헬멧을 이렇게 밑으로 펼쳐줍니다. 이렇게 하면 장착 준비가 완료됐어요. 그래서 복부로 가서 안에 수납되어 있던 기수 부분을 끄집어내 줍니다. 이때 딱 소리 나면서 고정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아래쪽 해치 오픈. 그대로 가드런처를 집어넣으면서 아래쪽에 이 조인트가 끼워질 구멍이 하나 있어요. 여기 맞춰서 잘 밑에를 끼워줍니다. 깔끔하게 먼저 끼우고 들어주면은 깔끔하게 형상 완성되니까 밑에부터 끼우면은 좋겠죠. 그 다음 다리로 갑니다. 네, 먼저 발목을 뒤쪽으로 전개해 줄게요. 이렇게 앞으로 눕혔을 때 깔끔하게 이제 수평을 이뤘으면은 된 거고요. 다리를 벌리고, 그리고 날개를 가지고 옵니다. 이제 변형용 백팩이었죠. 여기서 날개를 제거를 해서 가운데 조인트 파츠만 가지고 옵니다. 다리 사이에 요 3mm 구멍이 있기 때문에 여기 맞춰서 이 가운데 조인트 먼저 끼우죠. 그 다음 다리를 잘 모아서 형상을 만들어 줄 건데, 이때 포인트 종아리 안쪽에 이제 다리 조인트가 있으니까 꺼내서 완전히 둘이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 날개 방향에 맞춰서 이제 허벅지 홈이랑 위치 맞춰가면서 이 조인트 파츠에다가 날개를 다시 연결을 하는 거죠. 자, 위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형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발목으로 가서 여기 작은 날개 좌우에 맞춰서 끼워줍니다. 그 다음 상체를 가지고 와서 백팩이 있던 자리에 이 아래쪽에 조인트 맞춰 끼워주기만 하면 세틀라이저 완성! 오, 바닥에 세울 때는 스탠드를 써도 되겠죠. 스탠드를 잘 가지고 와서 그대로 방향 맞춰서 잘 올려줍니다. 뭔가 꽉 낀다 라는 건 아니고 살포시 올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대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짠! 자, 이렇게 세틀라이저가 완성이 됐는데 뭐 스탠드에 올려서 공중을 비행하고 있는 느낌도 좋습니다. 특히나 이 발목이 전개된 부분에 이제 부스터 디테일까지 다 있거든요. 이 팔 뺀 자리도 그렇고 은근히 디테일도 챙겨놓은 모습이어서 그 부분이 참 좋았다라는 느낌이긴 한데, 바닥에 온전히 내려놓으려면 역시 랜딩 기어를 써야겠죠.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스탠드에서 내려오고 이 상태에서 가슴 열어줍니다. 그대로 열어서 안쪽 구멍에 맞춰서 랜딩 기어 장착. 가슴 외장은 완전히 슬라이드해서 쭉 바깥으로 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착륙까지 완료! 확실히 변형했을 때 느낌이 이쁩니다. 단가데이스 특유의 그 세틀라이저 특유의 그 느낌. 이게 참 재밌는 게 위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전투기 같거든요. 특히 앞쪽이 약간 부리 아니면 송곳니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서 여기가 참 멋진데, 아래쪽은 약간 무장들이 달려있는 느낌. 미사일도 보이고
이 허리에 있었던 이제 레이저도 보이고 뭐 그런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보는 이미지랑 아래에서 보는 이미지가 묘하게 달라가지고 이 갭 차이가 좀 재밌어요. 기수 부분은 아까 이제 변형용 헤드인 가드 런처를 사용을 했잖아요. 깔끔하게 안쪽으로 수납되어 있는 모습도 보기가 좋고요. 특유의 뿔 형태도 슬쩍 올라와 있는 게 포인트.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단가드 로봇 상태의 뒷모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디테일이 복잡하게 있진 않다. 무늬도 많지 않고 되게 투박한 느낌도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옆에서 보면 확실히 좀 두툼한 형태, 아래쪽이 뭐가 많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단가드 로봇 상태일 때 봤었던 그런 무늬들과 이런 디테일들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로우 앵글에서 보는 세틀라이저가 좀 인상적이다 라고 느낀 게 아까 이야기했듯 위쪽에는 무늬도 많지 않고 색깔도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베이스까지 안 쓴 상태에서 보면 확실히 아래쪽에서 보는 게 좀 더 많은 그런 색깔이나 무늬가 보여서 좋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다시 로봇으로 변형할 때는 아까 구호를 반대로 하면 됩니다. 오픈 세틀라이저 체인지 단가드 세트 온!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모데로이드 단가드 에이스 단가드 A 리뷰를 해봤습니다. A는 일단 에이스니까 단가드 에이스라고 하셔도 되고 단가드 A라고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1977년에 방영을 시작해서 한국은 86년도에 방영을 했었다? 야, 다시 생각해도 진짜 오래된 메카긴 합니다. 근데 그만큼 아까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 시기에는 여러 가지 슈퍼 로봇들 되게 애니메이션이 되게 많았고 매년 한 시리즈가 쭉 이어져 갔었으니까 그만큼 완구도 되게 많이 나오던 시기이기도 하죠. 그랬던 단가드가 2025년에 프라모델이 아마 단가드 에이스가 프라모델은 그동안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합금 계통의 완제품들은 이것저것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프라모델은 진짜 다시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그리고 저보다 하나 정도 윗세대 분들이 많이들 기억을 하실 법한 그런 로봇입니다. 비디오가 이제 1990년인가 비디오가 출시했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은 추억이 있진 않아요.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저도. 그래서 확실히 추억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또 강추를 해보고요. 그리고 또는 이제 70년대 슈퍼로봇의 그런 감성을 한번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추천을 해볼 법한 그런 프라모델입니다. 단지 가격에 비하면은 런너 수라든가 파츠 수가 그렇게까지 많진 않아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다른 거보다 뭐 박스 아트라든가 이제 조형이라든가 아니면 이 분위기라든가 감성 하나는 확실히 느껴진다라고 할 수 있는 프라모델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